네, 안녕하세요. 2026년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1교시는 저희가 이제 오리엔테이션 앞으로 12회 동안 제가 실무법을 전달해 드릴 텐데 어떻게 하는지 전달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수업 들으신 분들 그리고 오늘 오전에 김효 선생님 수업 들었을 것 같은데 약간 강의 스타일이 저는 약간 또 다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실무법을 최대한 친숙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제 과목에 그리고 어떻게 점수를 그리고 합격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일단 먼저 가볍게 오리엔테이션 진행해드리고, 그다음 오늘은 행정사법이 난이도가 낮지만 나중에 합격을 위해서 공부할 땐 좀 까다롭긴 합니다. 잘 안 외워져서. 그럼에도 그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오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오리엔테이션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 진도표 나눠드린 게 있을 겁니다.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저는 뭐 알고 오셨겠지만 정진성 행정사이고요. 2018년도에 6회 수석으로 합격을 하면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올해까지, 그래서 이제 8년차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 업무도 현재 8년차를 하고 있고요. 주로 저는 이제 비영리 외국인 투자기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공기관 감사도 행정사를 취득을 하면서 저쪽 이제 아산에 있는 공공기관 감사를 현재 2년차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진흥원 이렇게 평가위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영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공익법인 이렇게 나눔 재단 자문행정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 공간에서의 합격생들 사진입니다. 여기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학원에서 11회, 12회 연속 수석 합격이 이제 나왔고요. 여러분이 내년에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올해 여기 안에서도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니까 아직은 또 여지는 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강의개혁 12번 실무법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 목차, 제가 이제 사전에 수업 시작 전에 여러분에게 목차를 형광펜으로 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 저희는 이제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이라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고,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가볍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1월 18일까지 해가지고 총 12번에 걸쳐서 하고요. 시간은 2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기본 강의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내년에 이제 2월 달부터 진행하는 심화 강의는 강의의 내용은 차이는 없는데 수업 시작 전에 그때서부터 이제 답안 작성하는 것들을 여러분 현장 강의에 계신 분들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는 말 그대로 전체적인 이제 내용을 이해하는 그런 강의라 보시면 되고, 교재는 작년과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된 것들이 좀 있는데, 기본서는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서는 색깔로 봤을 때 연두색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이 색깔로 봤을 때 이거는 민트양, 네, 그래서 민트색, 연두색은 기본서고, 그리고 민트색이 심판사례. 그래서 심판사례는 좀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시던 분은 심판사례를 새로 사시는 걸,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떤 케이스를 보시라고 얘기할 때 이게 순서가 약간 달라진 게 좀 있어서 심판사례는 꼭 새로 구입을 추천드리고, 기본서는 기존에 보시던 것들이 좀 편하면 기본서는 계속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제가 중간에 추록을 누가 요청하신 분 있어서 이거는 추록을 한번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해드릴 텐데, 기본서는 뭐 작년에 나왔던 문제 이 업그레이드 된 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 같은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면 좋은데 구분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기본서, 심판 사례를 주 교재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 책이 하나 있는데 이 핸드북은 2개를 섞어 놓은 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기 편하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는 여러분 수강생들이 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배 합격생들이 짜집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짜집기 하는 것보다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걸 여러분이 수강생들이 많이 쓰던 걸, 왜냐하면 이 2권 책을 둘 다 갖고 다니기 귀찮아 하셔서 한 권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한 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긴 합니다. 그래서 책의 차이는 이건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심판법은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이것만 사례를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핸드북은 현재 기본서 지금 강의 때는 필요하진 않고 내년에 모의고사 할 때 그때 이제 보도록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번 달 중순쯤에 나올 듯 합니다. 이것도 개정이 좀 많이 되어서 색은 계속 하얀색으로 책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는 총 저희 심록법은 3가지인데 기본서, 심판사례만 기본 강의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준비물은 사전에 제가 약간 현장에 계신 분 얘기했는데 연필로 볼펜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형광펜, 저는 이제 목차를 형광색으로 칠하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책을 10번 이상 보셔야 됩니다. 10번 이상 보신다라고 보시면 책이 될 수 있으면 깨끗한 게 보기가 편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필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연필로 꼭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표는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뭐 강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진도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강의 계획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라서 여러분이 이제 예습을 하고자 하시면 대략 이 정도 진도 나오는구나 하시면서 하고 여러분이 준비하실 거는 그 진도만큼 목차의 형광펜만 칠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내용을 특별히 뭐 읽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목차가 이렇구나라고 하시면 저도 여러분처럼 수험생일 때 미리 진도에 맞춰서 형광펜으로 칠해서 오니까 좀 더 내가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좋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 전에 이 진도표를 보시면서 그 형광색으로 그래서 그 대목차 로마자를 연두색으로 미리 좀 칠해 오시면 훨씬 더 공부가 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기본서 페이지로는 18페이지까지 해가지고 1회 강의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에 2회 강의는 저렇게 그 다음에 심판법은 총 6회에 걸쳐서 그 다음에 다음 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비송사건 절차법은 4회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강의의 내용상으로 그 난이도가 심판법이 좀 있다 보니까 횟수가 이렇게 길 뿐인 거지. 그런데 이제 강의 양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심판법만 이해가 되면 나중에 비송사건 절차법가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진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비송사건 절차법이. 그래서 양을 저렇게 한 거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좀 비송사건 절차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은 다음 또 계속 반복을 앞으로 10번 이상 여러분이 하실 거니까 하면 비송사건 절차법도 이해도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처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 진입할 때. 그런데 한번 지나고 나면 심판법이 이해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길게 잡았고요. 비송사건 절차법은 여러분이 2번, 3번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대신 빨리 돌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에는 어렵지만 여러분이 조금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 진도표 짰다라는 것만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12회차 그리고 심화 강의 그다음 다음 강의 할 때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잠깐만요. 요거 제가 이제 따로 운영하는 카페이고 정보들 여기다 올리고 있습니다. 혹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은 여기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크 한번 카메라로 한번 찍어주시면 카페 가입되시고 거기 카페에다가 오늘 수업 첫 강의 들어왔다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바로 이제 그 준회원으로 등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준회원의 차이는 강의 내용을 이제 들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따가 1교시 끝난 다음에 파일들이 여러 가지 그다음 합격수에 올라와 있는데 파일 같은 경우는 암호가 걸려 있어요. 그 암호는 이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강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 때 이제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순서는 이제 1교시는 그 2시부터 한 번에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 10분 정도. 근데 이제 기본 강의는 약간 좀 여유 있게 해서 한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유도리 있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교시는 10분부터 4시까지 그다음에 3교시는 4시 10분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고 그리고 기본 강의를 처음 들으면 여러분이 공부 방법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5시 10분부터 제가 5시 반까지 사무실에 계속 있으니까요. 내려와서 물어보시면 제가 개별 상담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저도 오늘 받아가지고 이게 그 진도는 이제 이 책으로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셔가지고 책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연두색하고 그 다음에 민트색 이렇게 색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 중순에 이제 하얀색 책이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본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 계획서 설명 다 드렸고 내년 이제 사례 모의고사 때 실전 모의고사 때 이렇게 점수표로 알려드리면서 여러분의 현재 상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결국 60점 이상 점수 받을 수 있는지를 맞춤형으로 내년에 를 위해서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을 현재 기본 강의에서 익힌다 보시면 됩니다. 저의 목표는 65점입니다. 여러분이 65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 공부 방법은 목차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색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목차에만 제가 형광색으로 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목차에만 로마자에만 초록색으로 로마자 초록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목차는 분홍색으로 저는 이렇게 했었는데 각자 편하신 대로 색깔은 선정을 하시고 앞으로 모든 책을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실무법을 이렇게 하시면 다른 교재, 다른 과목, 뭐 절차법이든 사무관리든 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1차는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잠깐 보더라도 머릿속에 잔상이 있기 때문에 객관식 풀 수가 있는데 2차는 여러분이 내용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아서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요. 답안을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 행정사 시험을 보기 전에 다른 이제 뭐 논술 시험을 한 7년을 준비했었는데 하루 전에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 내가 공부한 게 그날 나왔어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많이 썼죠. 그리고 다른 문제를 덜 썼더니 여지없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는 꾸준한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가 많이 알았다라는 걸 많이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적고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점수 아까처럼 목표를 65점 그래서 많은 걸 적지 않아도 충분히 획득하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릴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강약을 조절해야 돼요. 그래서 2차는 딱 목차만 먼저 목차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암기하려고 하면 거의 산처럼 느껴집니다. 그럼 모든 걸 다 암기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도 부담되고 진도도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는 적절하게 이렇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세부적인 또 소목차가 나오면 파란색으로 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본문에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한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서 2차는 이 백지 답안지에 답을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다 지금부터 적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목차만 이렇게 적는 것만 목차만 준비하셔도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속도도 훨씬 빠르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내년에 이제 8월, 9월 달에 이렇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너무 부담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답안 작성 방법은 이렇게 총 5가지 방법으로 해드릴 건데 이 또한 지금은 답안 작성을 위한 강의는 아니고요. 이걸 위한 이제 이걸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다 가야 되긴 하겠지만 13년도에 점수를 제일 잘 받으신 분이 이제 윤이라는 아이디로 하신 분인데 이때 81.66 역대 실무법을 가장 좋은 점수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걸 제가 안내해 드리냐면 이것만 쓰세요라고 하고 그날 당일날 시간이 남은 다음에 계속 더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것만 쓰라고 하면 아까처럼 65점에 맞춰서 답이 점수가 나올 건데 거기에 본인이 더 추가를 하신 겁니다. 그에 대한 방법을 안내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때도 점수가 꾸준히 골고루 잘 나오신 분이고 제일 첫 번째는 자신 있는 문제부터 적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는 공간이 남으면 다음 페이지부터 적는 방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제자한테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썼다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기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상 왼쪽부터 쓰는 방법으로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복사를 이렇게 하니까 복사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를 남기고 여기서부터 하시면 그럼 뒷페이지가
따로 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부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이 정도만 양을 쓰신다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쓰셔도 아까처럼 65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작년에, 재작년에, 재재작년에 합격하신 분들이 다 검증을 다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많이 쓰게 되면 아까처럼 많이 쓰면 다른 문제 덜 쓰잖아요. 여러분은 필속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쓰고 그리고 그냥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을 이제 남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나머지는 다 문단은 다 붙이고 그리고 공간만 그래서 대목차를 빼고 나머지는 그래서 여기만 띄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제자한테 빡빡하게 내가 빡빡하게 썼다는 것만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여백을 오른쪽만 남기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나중에 채우시면 되죠. 그러니까 의외로 논리 간단한 거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만 쓰고 그대로 넘기고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는 2차 과목은 점점 줄이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줄이는 연습을 하고 늘리는 건 쉬워요. 말을 늘리는 게 쉽지 않나요? 그러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출제자는 다 읽어볼 수 없어요. 이걸 읽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렇게 이게 우리 채점은 가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감점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을 내는 건 쉽습니다. 다만 양을 줄이는 게 어렵지. 여러분이 행정사가 뭐냐고 지금 이제 수험계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주변에 행정사가 뭐냐라고 짧게 얘기가 쉬울 것 같으세요? 훨씬 어렵습니다. 말을 줄이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을 늘리는 건 계속 시간이 주어지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을 어느 정도 쓰신 다음에 시험장에서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사진 찍으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아까처럼 81점을 받으셨더라고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에게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양을 줄이는 방법을 제가 계속 얘기할 건데 양을 줄이는 건 똑같습니다. 아까처럼 목차만 일단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목차에 제가 넣었던 것들은 시간을 줄이면서 점점 줄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65점 받을 수 있고 그 정도 자신이 있으면 그 다음 늘리시면 되잖아요. 뭘 늘릴지는 뭐 다른 학원을 아니면 다른 강사를 통해서 아니면 저에게 또 계속 얘기를 듣다 보면 늘리면 되잖아요. 의외로 간단하죠. 저한테는 줄이는 방법을 해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아니면 주변에 다른 수험생분들하고 뭐 스터디를 하시든 그런 분들에게 또 배워서 늘리시면 되잖아요. 자, 저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0.0.0점 뭔가를 적으면 5점, 1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점수가 다 60점 이상이면 인원수 상관없이 무조건 합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합격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는 절대평가로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잖아요. 2차도 그렇게 되어 있긴 합니다. 인원수가 내년에 26년도에는 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인원수 상관없이 여러분이 60 전 과목을 60 이상만 받으면 그런데 실무법을 제가 65점으로 해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목은 60점 이상만 받을 수 있는지를 강사분에게 좀 계속 괴롭히면 되겠죠. 아니면 올해 이제 합격하는 12월 10일 날 합격하는 분 중에서 60점 이상 받은 분에게 좀 노하우 좀 알려달라. 그 과목을 좀 달라고만. 그러면 각 과목당 60점 이상만 받으면 인원수 상관없이 전원 합격입니다. 다만 60점 이상이 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257등까지 점수가 내려와서 그렇게 합격을 현재 하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원 상관없이 60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하시면 내년도에 14회 합격이 되실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화면을 좀 바꾸고요. 행정사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리를 하는 동안 행정사법은 지금 교재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판 사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잠깐 저도 이제 화면을 좀 내리고 그리고 자료는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강의 시작 전에 여러분이
목차만 아까처럼 이제 연두색으로 한번 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교시는 제가 이제 그 주제 1번부터 그다음에 주제 7번까지 나갈 겁니다. 거기까지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칠해 볼까요? 먼저 로마자로. 그래서 주제 1번부터 주제 7번까지 나갈 건데 1교시는 그러면 형광펜으로 쭉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전체를 기억하려고 하면, 그리고 어제도 수업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민법도 받으셔가지고 머릿속에 들을 땐 괜찮은데 한 3일 4일 지나고 다음 주쯤 되면 배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점점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기억을 할 거냐라는 걸 위해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제 7번까지 다 하셨을까요? 네. 그러면 1교시는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2교시 때 여러분이 또 이제 진도만큼 뭐 적절하게 이 정도 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교재에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이제 기본 강의이기 때문에 자, 목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에 페이지가 따로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목차. 네. 그래서 먼저 목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광펜이 다 안 되신 분은 천천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여기 나오는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서점에 가서 책을 보더라도 항상 목차를 먼저 봅니다. 목차를 먼저 봐서 그분이 어떤 내용을 주로 전달을 하려고 하는지, 이 또한 이제 공부하는 습관이 공부하면서 이제 저의 이제 버릇처럼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보면 어떠한 내용을 주로 주요하게 보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제가 어떤 목차로 어떤 걸 보여주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체 행정사법이 제1편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2편은 행정심판법. 우리가 공략해야 될 실무법은,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3편 비송사건 절차법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편 행정심판법, 다음 편에 넘겨보시면 비송사건 절차법, 여기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들은 부록입니다. 부록. 그 다음 페이지는 결국 이제 그냥 부록이기 때문에 그 부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책으로 143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책이 두꺼운 것 같은데 내용이 별로 안 돼 보이지 않나요? 마음이 편하지 않나요? 도대체 책값을 이렇게 많이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진짜 이것보다 더 얇았더니 수험생분들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책이 너무 얇아서. 이거는 제가 늘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늘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많은 질문이 이것만 봐도 돼요? 너무 얇은데요? 라는 질문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늘렸더니 되게 마음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선배 수험생분들이. 그리고 너무 얇으면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주변에서 책이 너무 얇다라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걸 받을까봐 제가 일부 늘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두꺼운 책 본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니까 결코 이제 책값을 늘리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은 책의 내용이 반만 봐와도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합격하시는 분들 만약 주변에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이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마음의 부담이 덜 하잖아요. 그리고 이 책을 아까처럼 10번 이상 보는 거면 충분히 하겠죠. 어렵지 않다. 충분히 여러분이 꾸준하게만 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전달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처럼 목차. 그중에서 오늘은 행정사법 할 거고, 진도는 주제 2번까지만 오늘은 거기까지만 나갑니다. 그래서 큰 틀을 한번 12번까지만 나갈 건데, 그 큰 틀을 한번 다시 보면 여러분이 연필이 준비되어 있으면 연필로, 볼펜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뭐 연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필도 없으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됩니다. 앞으로 저를 이제 그 전체 종합반을 끊으셨으면 최소 5번, 4번은 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계속 보다 보면 뭐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냥 세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1번, 2번 여러분 적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연필로 맨 위에 옆에다가 총칙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주제 1번, 2번 옆에다가 총칙. 그래서 전체를 18개가 행정사법으로 주제가 되어 있는데 이걸 다시 크게 나누시면 부담이 덜합니다. 큰수풀 보기가 좀 좋습니다. 법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18개를 따로따로 공부를 하면 가지수가 많아 보이고 훨씬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 다시 총칙 01, 02는 총칙으로, 그 다음에 주제 03, 04, 05, 06, 07까지는 요건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3, 4, 5, 6, 7은 요건. 전체를 숲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약간 구역별로 A구역, B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제 08 업무 신고 절차. 08은 업무 신고. 그리고 주제 09는 효과로 하시면 됩니다. 안 보셔도 되는 게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요거 좀 나눠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 13부터 14는 13, 14도 효과입니다. 13, 14도 효과. 그래서 효과가 약간 둥 떠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제 09, 주제 13, 14는 똑같이 효과. 옆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나머지 15부터 18번까지는 제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재가 어이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재 이렇게 크게. 그러면 총칙, 요건, 절차, 효과, 제재. 총칙, 요건, 절차, 효과, 제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결국은 총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사법이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관계 법령이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총칙, 요건, 절차, 효과, 그리고 그에 따른 제재 규정. 보통 일반적인 법률은 다 제재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끔 무슨 지원하는 법률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재로가 아니라 이제 지원하는 다양한 것들이 좀 있죠. 뭐 그에 따른 걸 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걸 하도록 그 장려하는 그런 규정들이 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제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은 총 30 이거는 8조까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정관계 법령이 34조에서 38조가 제일 많습니다. 여러분이 행정사법을 잘 익혀두면 이 구조가 다른 행정관계 법령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어차피 답안지에 적어야 되니까 저희는 이제 두 문자라고 해가지고 빠르게 오늘은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그러면 전체 01번, 2번은 따로 하진 않는데 이거를 제가 업종, 그래서 업무의 업에다가 연필로 동그라미 하시고 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네, 업의 행정사 업무의 업, 그 다음에 종류의 종, 그래서 업종, 그리고 나서 요건이 총 5가지가 있는데 행정사의 자격의 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결격사의 결에 동그라미 하시고 실무교육의 실, 행정사회 행, 그 다음에 사무소의 사, 그래서 업종, 자결, 실행사 18개를 이렇게 저희가 빠르게 두 문자로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신고의 신, 그 다음에 신고확인증의 신신, 업종, 자결, 실행사, 신신, 그 다음에 설수회 해가지고 설립 절차의 설, 수행 방법의 수, 해산의 해, 신신설수회. 그리고 권리의 행정사의 권리는 권리 전부 다 동그라미 하시고 의무는 의에 동그라미 하시고 권리 동그라미 의무의 의 권리의 그 다음에 치정벌퇴 해가지고 4가지 나머지 제재에서 취소의 취, 그 다음에 정의 업무정지 정, 그 다음에 벌칙의 벌, 과태료의 태. 이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거의 이거랑 약간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 업종, 자결, 실행사, 그 다음에 신신, 설수의, 권리의, 치정벌퇴 총 18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국 18가지 주제를 정복을 해야 됩니다. 여기를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큰 틀만 총칙, 요건, 그래서 요건이 5개, 자결 실행사 오늘은 그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셔도 거의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사 법인이 또 별도로 배울 텐데 3가지를 나눠서 설립 절차, 수행 방법, 해산. 그래서 줄여서 설수해.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 업종, 자결 실행사, 신신, 설수해. 이렇게 오늘 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이제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걸 한번 보실 텐데 행정사법에 대해서 별도로 하나 쭉 보고요. 그리고 그림상으로 밑에 보시면 신고 요건, 그 다음에 절차, 그리고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시간 흐름에 따라 이제 다시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행정사법에서는 뭘 할 거냐면 행정은 어떤 절차가 일반적으로 수반됩니다. 민법은 절차가 중요한 것보다 어떤 요건이 더 중요하긴 합니다. 어떤 요건을 만족을 하면 그에 따른 법적인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민법을 배우면 재밌는 이유가 뭔가 나와 익숙한 용어들이 발생이 되니까. 그러니까 민법이 재밌습니다. 행정은 재미없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에서 본인들이 강제로 만들어 놓은 거입니다. 그걸 내가 경험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있는 경우는 민원인의 악성 민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접할 일이 많았다라는 건 내가 행정기관을 자주 갈 일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평상시 있는 분들은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사업주를 해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는 이상 별로 행정기관하고 접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용어도 어려운 거죠. 낯설기도 하고. 지금 그러한 것 중에 하나를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정사를 취득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절차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취득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기본 뼈대만 보자는 거죠. 행정은 먼저 첫 번째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냐면 업무 신고라는 절차가 가장 핵심입니다. 이 절차를 하려면 이 행정 업무 신고를 하려면 여기 여러분에게 그리고 행정은 일반적으로 구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문서가 일반적인 문서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를 맨 뒤쪽에 기본서 뒤쪽에 서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페이지로 238페이지 페이지로 238페이지 페이지로 238페이지 이게 행정사의 업무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페이지로 238페이지 펴보시면 행정은 기본이 문서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러면 문서에 저렇게 나와 있고 저 서류를 여러분이 행정사 합격하신 다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행정사 업무 신고서이고 바로 밑에 보시면 바탕색이 어두운 나는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저건 작성하지 않는 거죠. 다만 이제 정보를 보면 접수번호 그리고 접수일, 처리 기간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건 누가 해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무관리를 배우기가 공부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남이 해야 될 일을 내가 공부하고 있고 그들의 용어를 내가 접하지 않은 용어들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절차를 안 해봤으니까. 절차를 해보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밑에부터 우리가 적어야 될 내용인데 신고인 그리고 성명 주소 행정사 종류 그다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격증 번호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밑에 실무교육 교육기관 사무소 땡땡땡 이렇게 적혀 있죠. 중요한 건 사무소가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사무소에 있다라는 건 내가 뭔가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행정사법 법령이 나와 있네요.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땡땡땡에 따라 신고합니다. 법에 따라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은 법률이 있어야 돼요. 법령이 있어야 무조건 행정이 시작이 됩니다. 법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걸 첫 번째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날짜 적고 신고인 누구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디에 제출할지를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밑에 첨부 서류 1번, 2번, 3번, 4번 거기에 행정사 자격증 4번에 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아까 자결 실행사 했잖아요. 그걸 찾는 거예요. 지금 자격증의 자 동그라미 결격 사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건 패스하시고 자결 실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밑에 실무교육 수료증의 실 그 다음에 행정사회 행에 동그라미 하시고 자결 실행 그 다음에
사는 사진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진은 맞지만 바로 위에 사무소의 사입니다. 아까 위에 제가 사무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자격증의 자, 그다음에 결은 이제 넘어가시고 일단은 실무교육의 실, 그다음에 행정사회 행, 그다음에 사는 위에 보시면 사무소 있었잖아요. 거기에 동그라미 하시는 겁니다. 행정 서류는 빈 공간이 거의 있으면 안 돼요. 필요에 의해서 다 넣은 건데 이걸 공란을 넣으면 보통 반려하거나 다시 보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여러분이 다 채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진은 그리고 사진도 이제 넣어야 되지만 요새는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있어서 여러분이 한번 접수하잖아요. 그 사진들이 다 이제 나중에 다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제출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업무 신고할 때는 사진을 계속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회 회원증, 그리고 결격사유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사무소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수기로 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저희는 요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업무 신고를 하는 겁니다. 업무 신고서라는 걸 그러니까 업무 신고를 위해서 업무 신고서라는 서류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무엇이냐에 따라 뭐 담당자마다 뭐 강사마다 약간 달리 볼 수는 있겠죠. 어떤 거를 요건으로 할 건지. 저는 이렇게 첨부 서류를 일반적으로 요건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자격증, 결격사유, 실무교육, 수료증, 행정사 회원증, 그다음 사무소를 저는 요건으로 했고 강사마다 아니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걸 요건으로 할지는 행정은 약간씩 좀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이걸 왼쪽에 요건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신고 요건 이렇게 해 두었고 이걸 하나하나 잘 갖추면 그리고 나서 이걸 서류에 작성해서 넣으면 이게 업무 신고인 거고 그러면 내가 뭘 원하냐 이걸 접수하면 결과가 뭐냐 이거죠. 문서는 행정은 문서주의라 했잖아요. 여러분 접수할 때도 문서로 했으면 결과값도 문서에 이어야 합니다. 그 문서가 바로 신고항의증인 거죠. 신고항의증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음 장에 있죠. 다음 장에 보시면 240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업무 신고 확인증을 여러분이 받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업무 신고서를 제출했고 그 결과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어떠한 문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가 문서로 와야 된다는 게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땡땡땡 누구 특별자치시장 그리고 오른쪽에 도장 찍혀 있겠죠. 도장이 안 찍혀 있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공신력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기껏 서류를 넣었는데 도장이 안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장이 찍혀 있어야 여러분이 이게 바로 처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처분이에요. 처분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처분이에요. 이것도 처분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불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받았는데 불이익하다고 하겠어요? 여러분의 불이익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것만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하는 거고 이것도 하나의 처분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다 여러분이 앞으로 저랑 그리고 제가 행정심판법을 할 때 이러한 관점들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행정이 의외로 간단하구나. 어떤 서류를 접수하는 거고 문서에 의해서 그 결과 문서에 의해서 결과를 받는 건데 앞단에 그러면 하나씩 중요한 것들을 요건으로 이렇게 나눠 둔 겁니다. 그걸 저희가 두 문자로 자결실행사 하나씩 왜 필요한지는 다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업무 신고를 하는데 다만 업무 신고 되고 나서 또 뭔가 서류를 바꿀 게 필요하잖아요. 변경 그런 것들의 대표적인 게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 그리고 자연인만 행정사 개인만 신청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는 행정사 법인도 신청할 수 있게 따로 돼 있어서 별도로 행정사 법인에 대해서 절차를 이건 3교시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항의증이 된 날로부터 그날로부터 여러분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신고항의증이 하기 전날은 보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받으면 여러분이 무자격자는 똑같아요. 그러나 행정사 자격증이 그러니까 신고 확인증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행정사의 권리,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행정사의 의무, 무언가 일을 할 수 있고 그걸 못하면 취소, 정지, 벌칙, 과태료 4가지 중에 제재를 받는 거죠. 앞자만 따서 치정, 벌, 태, 과태료는 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4가지를 과태료로 제재를 받는 겁니다. 행정관계 법령 거의 대부분 4가지가 많습니다. 취소, 정지, 벌칙, 과태료 이 4가지가 많고
때에 따라서 몰수도 있습니다. 몰수. 때에 따라서 과징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치정 볼 때 이 네 가지가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사법 쉽지 않나요? 네. 내용이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큰 틀로 보시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다시 이제는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2페이지 교재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이제 총칙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2페이지 보시면 행정사의 업무 주제 01번 보시면 행정사의 목적 읽어보면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법은 목적을 먼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법의 목적을 보시면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여기서 끊고 여러분이 연필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두 번, 세 번 보면 다 이해가 될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연필로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옆에다 이렇게 하시고 사이에 위에다가 적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요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까지가 효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민법처럼 거대한 이거는 행정사법에 행정사법이 있는데 이 법이 거대한 요건과 그 다음에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요건은 첫 번째 행정사 제도를 확립 제도만 잘 갖춰두면 효과가 생긴답니다. 행정제도가 발전되고 그리고 국민의 편익 행정과 관련한 국민 편익이 도모가 되고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거죠. 행정의 편익이 서비스가 좋아지고 제도가 발전된다라고 이렇게 효과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요건과 효과로 법 목적이 이렇게 거대하게 이렇게 해 두었는데 일반적으로 법에서는 그냥 이러한 요건을 행정사 제도만 확립되면 이 두 가지가 완성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뭐 검증이 다 했겠지만 진짜 그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합격했다라고 해서 행정 편익이 정말 좋아질지 제도가 발전될지는 정말 맞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법의 취지를 이렇게 해두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취지를 갖추기 위해서 요 절차들이 좀 다 갖춰져 있고 그것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목적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그리고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거대한 첫 번째 요건, 그다음 효과는 두 가지로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걸 법 기술적인 그러한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이러이러하게 만들었는데 A냐 1+1처럼 뭐 일반적인 자연 현상처럼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이루와 법의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합격하신 다음에 어떤 거를 행정에 대한 걸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요건에 아니면 아까처럼 해당하는 어떤 절차를 하려고 하는데 서류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냥 사업계획서 이것만 적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보면 되겠어요? 아까처럼 법 목적을 보시라는 거죠. 법에 어떤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는지를 보시면 사업계획서에 내 방향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관계 법령이 무려 4,900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합격하시고 4,900개를 다 볼 수 있겠어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몇 가지만 보시면 전체 틀이 좀 보일 수는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행정사법으로 감히 행정사법으로 얘기하는데 이걸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른 행정관계 법령에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이 법령이 38개밖에 안 돼요. 행정사법이. 그러나 다른 법령들이 행정관계 법령이 거의 대부분 34개 다 그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보고 이런 거잖아요.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한다. 여러분이 저를 온 이상 그걸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들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네, 어색하지만 네, 여러분들에게 그걸 전수하도록 여러분 해드리겠습니다. 자, 행정사법 목적, 그리고 이걸 어쨌든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2차에 적어야 되니까. 그러면 표시를 제가 두 문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 제도에 행정사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미 두꺼운 글씨로 해드렸습니다. 책에 보시면 행정사 제도의 행정사, 그 다음에 국민의 편익의 편,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도, 그래서 행정사 편도 두 문자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와 오늘 시작한 이상 이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네, 합격할 때까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네, 왕복이 없습니다. 네, 편도입니다, 편도. 네, 합격을 위한 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그리고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행정사 제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행정사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로 밑에 책으로 밑에 보시면 총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7가지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뭐 저만 얘기하니까 되게 서먹합니다. 그래서 같이 두꺼운 글씨만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1호 행정기관에 같이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호 보겠습니다.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호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5호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6호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어차피 7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답안지는 적어야 되는데, 이게 기출이 언제 됐냐면 12회 때, 작년에 12회 때 기출이 되었는데 당분간은 이게 나올 리는 없습니다만 여러분이 합격하시고 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 사무실에도 행정사분들이 계시는데 늘 이걸 물어봅니다. 네, 저희 사무실에 오면 괴롭힙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지.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여러분의 업무가 될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떠나서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7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하려면 저는 두 문자로 작장역대 인상법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장역대 인상법, 그러면 작성의 작, 또 2호도 작성의 작, 번역의 역, 그리고 서류 제출 대행의 대, 인가의 인, 그 다음에 상담의 상, 그리고 마지막 7호의 법령의 법, 총 7가지. 그래서 두 문자로 작작 역대 인상법 7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작 역대 인상법 7가지가 되어 있고요.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 먼저 여기에 표시를 하셔야 될 게 행정기관을 연필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도를 위해서 제가 연필로, 그리고 행정기관이 있는 것들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찾아지셨을까요? 자, 1호의 행정기관, 그 다음에 3호의 행정기관, 그리고 5호의 행정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4호에 읽어보면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라고 하면 4호도 행정기관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위 각호라는 건 1호, 2호에, 그 다음에 1호, 2호, 3호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4호를 읽고 있습니다. 4호 보시면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이라고 하면 어딘가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호의 행정기관이 적혀 있으면 그러면 4호도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4호도 그냥 이렇게 네모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1호, 2호, 그리고 3호, 4호, 5호까지 2호를 뺀 나머지가 다 행정기관이네요. 그러면 2호는 행정기관 상관없습니다. 2호는 행정기관 상관없잖아요. 행정기관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1호를 다시 읽어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그 예시로 밑에 저거는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가로 1번, 가로 2번 읽어보면 진정 건의 질의 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
그다음 바로 밑에 가로 2번이 있거든요.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첫 번째 1호는 각종이 없고 2호는 각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것만 각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이게 개정을 하면서 원래는 첫째 1번과 2번이 한 줄에 있었어요. 한 줄에. 즉 모든 서류 밑에 보시면 각종이 여기도 각종이고 여기도 각종입니다. 그거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밑에 예시라고 했을 때 모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행정사가 다 작성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예시를 이렇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가로 1번, 가로 2번을 달달 외우는 게 맞나요? 일부만 외우면 되죠. 일부를 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많이 하는 방법 중에 이거 있습니다.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렇게 다 할 필요 없고 진정 등에 관한 서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그런 줄이는 걸 연습을 해드립니다. 점수를 0점 몇, 이거 출제자가 채점자가 몇 점 차이를 줄 거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크게 틀린 것 같으면서도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맞은 것 같으면서 틀린 것 같은 이러한 묘하게, 그래서 아까 65점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는 65점만 받기로 했잖아요. 여러분이 100점 받으려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65점만. 그러면서 맞는 것처럼 이렇게 애매하게 하면 65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출생, 혼인, 사망 등, 여기도 등이 있잖아요. 심지어. 그러면 이걸 다 적을 필요 없이 출생 등 이렇게 하시면 되죠. 출생 등, 가족관계 발생 등에 관한 각종 서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2차 할 때 훨씬 더 중요하긴 합니다. 아까처럼 제가 버렸어요. 2차는 줄이는 연습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위에 것도 줄이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일단 이거는 우리 목차에 들어갔잖아요. 목차에 들어간 목차는 줄이지 않도록, 다만 내용에 있는 것들은 이제 줄여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목차도 점점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2호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렇게는 가능하겠네요. 권리, 의무나 사실 등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그래서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의무 하니까 이게 저희 출신이 드러나네요. 네, 억양은 숨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서류의 작성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호,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기관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우리는 일반 행정사이기 때문에 3호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는 위에서 작성되어 있는 다양한 서류의 제출 대행. 이제는 위에는 작성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젠 작성된 걸 내가 제출만 하는 거죠. 만약에 작성을 내가 안 했어도 제출만 해도 되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호는 내가 작성한 것도 제출해도 되고 작성하지 않은 것도 제출해도 됩니다. 제출만 하는 걸로도 여러분이 합격을 하시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남이 작성한 걸 내가 들고 그냥 제출만 해도 그런 것들을 가능한 거죠. 그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사가 훨씬 많다라고, 지금 이제 경력직 공무원도 많다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이 그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시면 서류가, 문서가, 아까처럼 저희의 업무는 행정이라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의 서류가 행정사 업무 신고서만 보더라도 요건 분석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서가 39,000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죠. 하나의 문서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행정의 업무를 좀 익히고 나면 무궁무진한 다양한 행정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내가 꼭 작성 안 하고 제출만 해도 가능하다는 게 이게 4호에 또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5호는, 그러면 1호와 5호의 차이는 뭐냐면 그냥 서류 작성하고 대행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등의 대리, 인가, 허가 등에 대해서는 이거는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 신고, 그리고 청구 등의 대리라고 해서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라고 해서 이런 경우는 대리까지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가 등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대행, 그리고 인가 등에 대해서는 대리.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작성은
대행으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호는 아까 행정기관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행정기관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서류 작성들을 그걸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1교시 때 배웠던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계약서. 계약서가 일반인들이 많이 하는 서류니까 계약의 당사자는 일반인도 되지만 행정기관도 계약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민법을 배우는 이유가 2호 때문에 이 민법을 배우는 겁니다. 2호 때문에 배우시고 그리고 깜짝 놀라겠지만 5호는 인가 등의 지금 사무관리 배우시면서 법정민원 배웠나요? 아직 안 들어갔나요? 거기에 법정민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법정민원이 이 인가 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접수를 하는 데까지는 행정사 실무법에서 배울 거고 접수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냐? 그거는 행정절차법하고 사무관리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내가 접수를 하면 행정기관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프로세스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무관리, 민원처리, 사무관리나 행정절차법에서 익히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접수를 했어. 접수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안 주었어. 그럼 이에 대해서 내가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죠. 그게 행정심판에 따라서 하는 거고. 그리고 접수를 하려고 했더니 법에 없어. 법에 없고 누군가 도와줘야 돼. 사법기관에 신청하는 게 바로 비송사건 절차법입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6호는 그러한 전반적인 행정관계 법령, 그러면 자문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는 게 6호에 있습니다. 보시면 6호 보시면 행정관계 법령, 그럼 법령의 뜻이 무언지 잠깐 볼 거고 행정에 대한 상담, 그래서 상담만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정에 관한 상담도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비용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다는 게 정말 특이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7호. 7호는 우리가 할 수 없음에도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제일 대표적으로 법원 일은 우리가 못합니다. 그런데 법이 있으면 가능하죠. 법이 있으면. 그래서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법령에 따라 위탁을 받으면 또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7가지로 나와 있고 이거를 오늘은 그냥 두 문자로 7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작장역대 인상법 이렇게 두 문자로 7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연필로 여기 법률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행정사 업무는 총 7가지가 있는데 행정기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이 사무관리를 배우다 보면 공공기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공무수탁 사인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행정기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서류를 작성할 수 있고 제출할 수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제한이 될 수 있다. 그걸 법률로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대행과 아까 대리라는 걸 한번 보면 대행은 건별 한 건 한 건에 따라 대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한 건 한 건. 대리는 한 번 맡기면 끝날 때까지 전체를 맡겨서 하는 걸 포괄위임. 그리고 대행은 한 건 한 건마다 아까처럼 작성 따로 제출 따로 그러면 위임장을 매번 서류 그래서 여러분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한 건 한 건 계속 위임장을 제출하는 건 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리는 한 번 접수하고 끝날 때까지 따로 내가 대리인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 때까지 더 이상 제출 안 해도 되는 게 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접수하길 원하면 여러분이 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귀찮다 그러면 대리. 그래서 대행은 그냥 여러분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위임장을 제출하는데 아까처럼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까처럼 인가 등을 받기 위해서 인가 아까 신고 확인증 그것도 인가잖아요. 하나의 인가 허가 면허 관련해서 어떤 서류를 받는 증서를 받는 것들은 전부 다 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그냥 간단하게 문서만 제출하면 작성해서 제출하면 대행 나머지 인가 등을 받을 때는 대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법률, 법령 이렇게 돼 있는데 법령은 법률의 법 그리고 명령의 령 이걸 합친 말이 법령. 그러니까 법률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해당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만든 어떤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법령은 법률과 명령. 명령은 다시 2가지로 나눕니다. 시행령 그다음에 시행규칙 이렇게 2가지 나누고 이걸 2가지 합친 걸 명령이랍니다.
그래서 행정사법은 법률인 거고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규칙 이거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걸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유리한 건 법령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법령은 더 범위가 넓은 거잖아요. 행정사법 말고 또 행정사,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법령은 범위가 넓고 법률은 해당하는 특정한 법률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 제정하고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되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시끌시끌하면 바뀌는 게 좀 어렵잖아요. 절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 바꾸는 엄격하게 지켜야 될 때는 법률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불리한 건 법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다시 볼까요?